지금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머리 길이 하나로 생활 지도를 봤던 시절, 양말 색깔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던 교실, 자유보다 규칙이 먼저였고, 개성보다 단정함이 더 중요했던 학교가 정말 있었다. 나는 그 시절 학교를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웃음이 먼저 난다. 분명 불편했고 답답했고 억울한 일도 많았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풍경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반짝인다. 복도 끝에 울리던 종소리, 운동장 모래 냄새, 왁스로 번들거리던 마룻바닥, 교문 앞 문방구와 떡볶이 냄새까지. 그때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서와 분위기, 그리고 어린 시절의 감정이 그대로 눌어붙어 있던 작은 사회였다. 오늘 나는 지금 학생들에게는 낯설고도 충격적일 80년대와 90년대 학교 규칙의 세계를 천천히 꺼내보려 한다. 듣다 보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엄격해서 놀랄 수도 있고, 이상하게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쯤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정말 저런 시절을 지나 지금의 학교가 된 거구나 하고. 아침은 늘 교문 앞에서 시작됐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하루의 분위기는 결정되곤 했다. 교문 앞에는 선도부가 서 있었고, 선생님들의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나는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오면서도 치마 길이를 한 번 내려다보고, 양말을 괜히 한 번 끌어올리고 머리핀 위치까지 만져보곤 했다. 그때는 교문을 통과하는 일이 그냥 등교가 아니라 일종의 검사처럼 느껴졌다. 복장이 흐트러졌는지, 교복이 몸에 맞게 줄어들진 않았는지, 신발은 규정에 맞는지, 체육복 차림으로 들어오진 않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확인의 대상이 됐다. 특히 여학생에게 단정함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됐고, 너무 붙는 교복도 문제였고, 교복 위에 임의로 카디건을 걸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계절이 바뀌어도 얇은 교복 한 벌로 버티던 날들이 참 대단하다 싶다. 겨울이면 추워서 무릎이 얼얼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고, 여름이면 더워서 숨이 막혀도 단정하게 단추를 채운 채 앉아 있어야 했다. 학교는 학생이 편한 곳이기보다 학생이 바르게 보여야 하는 곳에 더 가까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했던 건 역시 머리였다. 나는 그 시절 학교 규칙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머리카락부터 생각난다. 여학생은 긴 머리면 묶어야 했고,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아야 했고, 파마나 염색은 말할 것도 없이 금기였다.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진 아이도 괜히 의심을 받았고, 갈색빛이 도는 머리는 햇빛 아래에서 더 조심해야 했다. 머리끈 색깔까지 지나치게 튀면 안 되는 분위기였으니 결국 모두가 비슷한 모습이 되기 쉬웠다.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 나이에 아이들이 꾸미고 싶지 않을 리 없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예쁨보다 모범생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개성은 종종 불성실과 같은 방향으로 취급됐고, 눈에 띄는 건 대체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거울 앞에서 나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배웠다. 누군가는 그걸 단정함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걸 통제라고 느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교실에는 나와 비슷한 얼굴이 참 많았다. 모두 같은 교복, 비슷한 머리, 비슷한 운동화,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만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취향을 숨겨두고 있었다. 교복 규정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낯설다. 나는 교복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는다는 느낌보다 정해진 틀 안으로 몸을 맞춘다는 기분이 더 컸다. 치마폭을 줄이면 안 됐고 허리를 줄이는 것도 문제였고 소매를 접거나 셔츠를 살짝 변형하는 것도 금방 눈에 띄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교복은 거의 성역처럼 여겨졌다. 학생이 멋을 내는 순간 규정을 어긴다는 시선이 따라붙었다. 체육복도 마찬가지였다. 요즘처럼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아니라 두껍고 투박한 체육복이 많았고 그것조차 함부로 입고 다니기 어려웠다. 교실에서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으면 왜 단정하지 못하냐는 말을 듣기 쉬웠고 체육 시간 전후로 갈아입는 과정도 늘 부산스러웠다. 게다가 실내화, 운동화, 양말까지 은근히 기준이 많았다. 흰 양말이냐 아니냐, 운동화 색이 너무 튀지 않느냐, 실내화를 바깥에 신고 나가진 않았느냐 같은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학교 안에서는 전혀 사소하지 않았다. 나는 그 규칙들을 모두 외우고 피하는 법부터 배웠다. 학생답게 보이는 모양이 따로 있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바로 지적받는 시대였다.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연함이 참 촘촘했다. 소지품 검사도 빠질 수 없다. 가방 안은 내사적인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확인받을 수 있는 공간 같았다. 불시에 책상 서랍을 검사하거나 가방 안을 확인하는 날이면 교실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다. 만화책, 잡지, 연예인 사진, 화장품, 거울, 심지어는 색이 진한 볼펜이나 꾸미기용 스티커까지 괜히 눈치를 봐야 했다. 공부와 상관없는 물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기 쉬웠다. 특히 당시에는 연예인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괜히 산만한 학생처럼 보일 수 있었고 몰래 돌려보던 잡지나 편지 쪽지는 걸리면 바로 압수되곤 했다. 나는 예쁜 편지지를 모으는 걸 좋아했는데 그 작은 종이조차 학교에서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물건이 되곤 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던 것도 아니니 아이들은 종이와 펜으로 마음을 나눴고 책상 밑에서 접은 쪽지 하나가 하루의 가장 큰 사건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는 그런 감정의 흐름마저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봤다. 학생의 세계는 분명 살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학교는 늘 그 세계를 조용히 눌러두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상 위에서는 모범생처럼 앉아 있고 책상 아래에서는 작은 비밀을 몰래 키우는 법을 익혔다. 조회와 종례의 풍경도 꽤 엄격했다. 아침 조회 시간에는 모두가 제자리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했고 작은 자세 하나도 예의와 태도의 문제로 연결되곤 했다. 나는 그 시간 특유의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한다. 담임 선생님의 발소리, 조용해지는 교실, 괜히 곧게 펴지는 허리, 숨소리까지 크게 들릴 것 같던 정적이 있었다. 지각이나 복장 불량, 준비물 미비 같은 것들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쉬웠고 반 전체가 단체로 주의를 받는 날도 흔했다. 학생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반의 분위기와 기강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하나 어긋나면 반 전체가 긴장했고 누군가 꾸중을 들으면 그 공기가 교실 전체에 퍼졌다. 요즘처럼 학생 개개인의 감정과 자율성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집단의 질서가
더 앞에 있던 시절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늘 적당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모범적으로 보이는 자리를 찾으려 했다.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되고, 중간쯤에 안정된 학생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안전했다. 그런 균형 감각은 학교가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치던 생존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의 규칙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교실은 조용해야 했고, 자세는 반듯해야 했고, 집중은 눈에 보이게 유지되어야 했다. 졸면 안 되고, 딴 생각하는 티를 내도 안 되고, 책상 밑에 다른 책을 숨겨보는 건 당연히 금지였다. 나는 창밖 운동장을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멍하니 구름을 따라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곧바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수업 시간은 개인의 감정보다 규율이 우선인 시간이었다. 심지어 공책 정리 방식이나 필기 상태까지 성실함의 기준이 되곤 했다. 줄 맞춘 글씨, 날짜 적기, 중요 부분 밑줄 긋기 같은 아주 사소한 습관들까지도 학생의 태도로 평가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태도와 형식을 동시에 교육하려 했던 것 같다. 문제는 그 형식이 때로는 지나치게 빽빽했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학교는 종종 모두를 하나의 기준선 위에 세우려 했다. 그 기준을 잘 따라가는 아이는 착실한 학생이 되고 조금만 벗어나도 산만하거나 불성실한 학생이 되기 쉬웠다. 그런 분류는 아직 어린 마음에 꽤 크게 남았다. 그래서 나는 공부 자체보다도 학생답게 보이는 자세를 먼저 익혔는지 모른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조차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물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기도 했다. 도시락 뚜껑을 열던 냄새, 급식 줄의 소란, 쉬는 시간 복도에 번지던 웃음소리는 분명 그 시절 학교의 즐거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도 규칙은 있었다. 뛰지 말 것, 소란 피우지 말 것,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말 것. 점심시간 이후에는 제 시간에 입실할 것 같은 기본적인 규정부터 학교에 따라 매점 이용이나 외부 출입 제한도 엄격했다. 특히 점심시간에 몰래 교문 밖으로 나가는 건 꽤 큰 일처럼 여겨졌다. 지금보다 학교 담장이 더 높게 느껴졌던 건 실제 높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규칙 밖으로 벗어나는 행동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학교 안의 작은 즐거움들이 더 소중했다. 친구와 나눠 먹는 반찬 한 입, 우유 한 모금, 문방구에서 산 불량식품, 쉬는 시간 10분 동안 몰래 읽는 만화책, 운동장 한편에서 고무줄 놀이를 보며 웃던 시간 같은 것들 말이다. 규칙이 많았던 만큼 그 틈에서 얻는 작은 자유는 더 반짝였다. 우리는 넓은 자유를 가진 세대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틈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는 꽤 능숙했다. 청소 시간도 그 시대 학교를 설명하는 중요한 풍경이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그때 학교 청소는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꽤 본격적인 노동에 가까울 때가 많았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를 빨아 복도와 교실, 바닥을 닦고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을 털고 쓰레받기를 들고 구석구석 다니던 장면이 너무 익숙하다. 나는 겨울에 찬물로 걸레를 빨던 손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한다. 손끝은 얼고 물은 차가웠지만 청소검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대충 할 수도 없었다. 의자 민먼지, 창틀, 사물함 위까지 점검받는 날이면 다들 유난히 분주해졌다.
학교는 청결과 단체 생활을 강조했고, 청소는 그걸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은 늘 공평하지만은 않았다. 열심히 하는 아이가 더 많이 움직이고, 요령 좋은 아이는 살짝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 안에서 나는 책임감이라는 말과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배웠다. 그럼에도 청소를 마친 교실에 늦은 햇살이 들어오고, 젖은 바닥이 조금씩 마르면서 하루가 끝나가던 그 풍경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하다. 지루하고 귀찮았던 시간이 지나자 가장 선명한 추억으로 남는 걸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그런 식이다. 벌점과 체벌, 그리고 생활지도 방식은 지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일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규칙을 어기면 바로 벌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반성문을 쓰는 일도 흔했고, 복도에 서 있거나 운동장을 돌거나 방과 후에 남는 식의 지도도 낯설지 않았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엄격함 자체는 꽤 보편적인 공기였다. 나는 그 시절의 긴장을 떠올리면 잘못을 해서 무서웠다기보다 공개적으로 지적받는 순간의 창피함이 더 크게 기억난다. 아이에게는 혼나는 일 자체보다 친구들 앞에서 낙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훨씬 오래 남는다. 그래서 다들 혼나지 않기 위해 조심했고, 규칙을 어긴다기보다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생활지도는 학생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바로잡는 방식에 가까웠고, 감정보다 결과가 먼저였다. 물론 그 안에는 진심으로 학생을 걱정하는 어른들도 많았겠지만, 당시 학생들의 마음에서는 무섭고 어렵다는 감정이 먼저 자리 잡곤 했다. 그 시절 학교는 다정한 공간이라기보다 바른 방향으로 밀어넣는 공간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움과 적응을 동시에 배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 학교가 오직 답답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칙이 많았던 만큼 그 안에서 함께 버티던 친구들과의 유대감은 더 진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규칙에 맞춰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작은 일탈과 취향을 알아봤다. 가방 안에 숨겨둔 사진 한 장, 몰래 바른 향기 나는 로션, 수업 끝나고 재빨리 풀어헤친 머리, 시험 끝난 날 들뜨던 표정 같은 것들이 다 소중한 신호였다. 누구나 조금은 답답했고, 누구나 조금은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했다. 학교 규칙은 우리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오히려 더 반짝였다. 나는 그 시절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들 참 비슷한 모습이었는데도 신기하게 누구 하나 똑같지 않았다는 걸 느낀다. 억눌린 시대였지만 감정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은 더 섬세해졌고,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크게 서운해했다. 운동회 날의 먼지, 수련회 전날의 설렘, 시험 끝난 뒤의 해방감, 졸업사진 찍던 날의 어색한 웃음까지 모든 감정이 또렷했다. 그 시절 학교 규칙은 분명 엄격했지만 그 규칙을 함께 통과한 기억 때문에 학교는 더 오래 남는 풍경이 되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머리 길이까지 검사해야 했는지, 왜 치마 길이를 통제했는지, 왜 가방 안을 검사하고 쉬는 시간까지 그렇게 관리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나 역시 지금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이상하고 과했던 부분이 분명 많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감각이 지금은 훨씬 더 선명해졌으니까.
그럼에도 나는 그 시절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분명 그 시대만의 공기와 정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견디며 쌓아 올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불편한 규칙 속에서도 우리는 자랐고, 작은 자유를 찾아냈고, 친구를 만들었고, 스스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엄격한 학교는 지나갔지만 그 안에서 울고 웃던 아이들의 시간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서 내 안에 어떤 시절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80년대와 90년대 학교 규칙을 떠올릴 때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웃게 된다. 정말 믿기 힘든 시대였지만 분명 우리가 살아낸 현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결국 학교 규칙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때는 단정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고, 질서가 자유보다 앞섰고, 모두가 비슷해야 안정적이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됐다. 학생은 같은 모양으로 정리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지금의 학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달라졌다. 물론 여전히 규칙은 필요하겠지만 그 규칙이 사람을 숨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배워온 셈이다. 나는 그 변화를 생각하면 왠지 묘한 감정이 든다. 내가 지나온 시절은 분명 불편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답답했던 기억 덕분에 더 나은 방향을 배우게 된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학교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처럼 느껴진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시절이 있었다. 교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눈치를 보고 가방 속 작은 취향 하나도 숨겨야 했던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한 명이었던 나는 지금 이렇게 그 시절을 돌아보며 조용히 웃고 있다. 참 이상하다. 그때는 빨리 끝나기만 바랐던 날들이 지나고 나니 가장 진한 색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추억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불편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풍경이 되고 답답했던 규칙도 지나간 시대의 냄새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믿기 힘든 8090년대 학교 규칙은 분명 낯설고 충격적이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시절을 통과해온 사람들에겐 그것이 단순한 옛날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선명한 청춘의 한 장면이라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한 구석을 건드렸다면 그건 아마 우리 모두 마음속에 아직도 작은 교실 하나쯤은 남겨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이 울리고 운동장에 바람이 불고 교복 치맛자락이 스치던 그 시절의 학교가 믿기 힘들 만큼 엄격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바로 그 학교가